원내대표 뽑힌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고 갈게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에 뽑혔는데 지금 콘클라베 방식으로 아무나 이름을 쓰겠다고 넣지만 이미 언론상에 내가 원내대표 할래라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미 다 몇 명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4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간 거 그쵸.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은 의외였어요, 의외. 네. 그러니까 네. 언론에 전혀 하마평도 없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4명에 뽑히는 건 의외였고, 나는 그게 이제 어떤 국민의 또는 민주당 당원들의 뜻이 개혁하라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일단 지지자들이 그 의원들한테 문자를 엄청 보냈다고 합니다. 음. 박홍근 의원을 뽑아달라라고. 그래서 검찰개혁이나 이런 현안들을 꼭 완성시켜 달라라는 그런 독려 문자, 항의 문자, 뭐 어떤 격려 문자 이런 문자를 엄청 보냈다고 최강욱 합니다.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근데 이제 네네. 최강욱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하마평도 오르지 않았었는데 결선에 올라간 것은 아마 의원들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당이지만 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수 여당에 대해서도 이제 소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쓴소리도 하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최강욱이라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하마평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 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준석이 당대표 뽑히듯 초선 의원, 더군다나 비례대표는 원내대표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그게 이제 일단의 민주당 자체가 어떤 개혁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저는 하나 반영됐다고 일단 보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위기의식 느꼈던 거는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뽑히면 민주당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갖고 성향 때문에. 사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죠. 저도 그런 주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숙할 시간에 또 뭔가를 하겠다고 나와. 법사위원장 하는 사람이 또 원내대표하고 또 원내대표로 되면 법사위원장 물려주고 하는 그 자리 욕심들이 난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비대위원회 배재정 같은 사람, 막 이재명 후보 극딜했던 사람, 쉽게 표현하면 그 극딜, 과도한 네거티브가 이재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거든. 그 뻔뻔한 사람들이 당내 원내대표 나와갖고 당선되면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지지자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민주당을 불신하게 되는, 심지어 분당론까지 나오게 될 상황이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일단 껐다고 보고, 박홍근 의원이 되는 과정 있잖아요. 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 박홍근 의원은 자기가 개혁하라고 뽑아준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게 되면요, 행정부는 뺏겼지만 입법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것도 과반 넘는 다수당이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 법안 처리할 수 있어. 근데 한 축이 무너지긴 했죠, 행정부가. 그러면 여기 지 맘에 안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는 민주당 하기 나름인데, 그 원내에서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가 그저 그냥 협치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쉽게 표현해서 박광훈 같은 사람의 색깔이 민주당 유지가 되면 총선 망하는 거예요. 이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었던 사람들은 사실 떨어졌을 때 안 찍어준 사람들한테 아쉽지만 함께 가야 할,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국회의원들 중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정해 놓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쌍욕을 했던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시옷 기억들은 뭐 했어? 어디 있었어? 뭐 안 주고 페이스북 SNS 하나 몇 달 동안 한 번도 이재명 후보 응원 안 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울분을 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이 됐다고 했으면 정말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아니면 당원 게시판에 다시 한번 열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그나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아니 같네요. 진짜로 저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생각은 있으시구나. 그 생각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흔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엿볼 수 있었던 게 조금 기대가 좀 아니 됩니다. 의외로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방송을 봐요. 심지어 그런 얘기 내가 한 봐야죠. 7분한테 피드백 받았는데 음, 대선 끝나고 내 방송만 봤다. 음, 국회의원이 한 말이에요.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의외로 박광원 같은 사람은 그 공보단장 하면서 진짜 김은혜랑 너무 비교됐던 사람이잖아요. 나 거기 분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자리 욕심이 있어갖고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참 염치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박광원으로 뽑히면 민주당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박광원 쪽이나 이낙연 쪽에서는 이재명 못 났었다고 낙선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고 박광원처럼 공보단장 하면서 SNS에 실제로 공식적인 뭐 무슨 뭐 전문 이런 게 아니고는 사실상 자기가 활동 안 하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관훈클럽 토론회도 안 갔다잖아요. 언론인들 모여서 후보 토론회 하는데 안 따라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 지금 자리 욕심은 있어가지고 원내대표 하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낙담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이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덕준 변호사 옆에 그 제명인의 마을 같은 저런 그 신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거나 막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팬카페가 막 사람의 성황을 이루고 당원들은 한 13만 막 가입을 하고 근데 민주당에서 볼 수 없었던 4050의 중년 아저씨들이 아니라 2030의 젊은 여성들이 새로운 피로 들어오는 상황에 그래도 박홍근 정도 되면 괜찮은 후보 저는 뽑았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막 보수적으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닐 거고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박병석이 걸림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판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 5선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김진표가 후반기 국회의장 영순이라고는 하지만 5선 국회의원들 몇 명 있어요. 김진표가 거기 입성하는 순간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이중도 됩니다. 사실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한테 한 말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새날 방송할 때마다 매일 보고 아니 민주당 지지 세력이랑 우리 진보층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갔으면 좋겠는지를 그렇게 자기가 못 듣더라도 또 보좌관들을 통해서라도 스크립을 해서 그거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면 정말 실수하지 않고 야당 민주당으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가져올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언론 이 옆에 있는 그런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 얘기 듣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버티기 힘들 것이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선돼서 기쁘시겠지만은 새날 이런 방송 열심히 보셔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결국 민주당을 바꾸는 거는 지지자들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뽑힌 것도 민주당사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지지자들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자 응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했거나 이런 의원들 명단이 돌고 있는데 그 의원들한테 1,004원씩 후원하는 지금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증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2030 여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고 예. 아이돌을 응원할 때도 2030은 직접 이제 뭐 콘서트장 가고 이런 걸 하지만 40, 50대는 물적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앨범을 좀 돈으로 많이 산다거나 그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보탬이 되는 뭐 응원 물품들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4050들은 좀 그런 물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도 쓰여 있지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잘못 만들어 갖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을 같은데 지금 분위기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막 가입해서 숫자도 늘려주고 이재명 팬클럽이 100만 된다 그러면 뭔가 든든하잖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집회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뽑힌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시작이죠. 시작이어서 민주당이 남아있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내가 들은 정보로는 검수완박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요. 청와대 뜻도 그렇답니다. 저걸 완수를 안 시켜놓고 끝내면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의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광속 질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권은 뺏겼지만 민주당 보니까 그런 정신 차렸네 같은 느낌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사협회 집회는 오늘 또 할 거고요. 내일 또 할 거고요. 토요일 날도 할 건데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시작해요. 2시부터. 거기가 이제 제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마이크 잡고 2시간 해버릴 거야. 아, 2시간 해버리면서 행진하고 돌아올 때까지. 농담이고요. 또 악플 달리라 생각은. 자,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첫 단추는 잘 끼웠다. 윤석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 단추를 한 20개쯤 끼웠더니 이제 풀 수가 없는 상태. 그대로 입어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